자, 2단원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가 고대국가의 정치적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국의 정치적 발전,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사회, 문화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정치적 발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국가의 정치적 발전을 보시면 고대국가의 특징은 일단 군장국가, 제가 앞 시간에도 앞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장국가는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을 군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국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고대국가의 형태로 가면서 연맹왕국을 거쳤다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가게 된다라는 거. 연맹국가는 군장과 군장의 결합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형태라면 중앙집권국가는 중앙의 집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 한마디로 왕에게 모든 권한이 쏟아지는 그런 형태가 바로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선 첫 번째가 영토 확장입니다. 영토 확장. 그래서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영토를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왕위 세습입니다. 왕위 세습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더욱더 범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율령 반포죠.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 법과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반포를 한 게 율령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을 사상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불교는 왕측불 사상이라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님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만큼 왕을 섬기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교 수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들 중에서 한 개에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는 전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체제 정비 보시면 고구려가 가장 먼저 중앙집권국가의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백제, 그 다음 신라 순서대로 이렇게 중앙집권국가의 형태가 나오면서 체제가 정비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 더 참고로 하시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 칭호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특히 많이 나오죠.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고 지증왕 때 왕이라는 칭호 썼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내려갑니다. 자, 삼국의 발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삼국의 지도 중에서 보시면요. 자, 이때 4세기 때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영토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의 땅 크기는 더 크지만 가장 먼저 전성기의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5세기 되면은 고구려의 전성기 때인데요. 이때는 광개토대왕 이제 장수왕이 집권을 했을 때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이고요. 그리고 신라 6세기 하면요. 진흥왕이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다라는 거. 전성기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을 푸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또는 시기순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왕의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왕들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뭐냐면 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번 보세요. 일단 나라를 제일 처음 세우신 분은 동명성왕, 그리고 온조, 그리고 박혁거세조. 요분들은 일단 기본적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부터 일단 딱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한 왕부터 고구려입니다. 태, 고, 미, 고, 소, 광장 이렇게 외우세요. 태고미고 소광장. 그 다음에 백제는요. 고, 근, 침, 계문, 동무성 이렇게 외우세요. 자다가 툭 치면 고금, 침계문, 동무성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하면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는요. 내, 눌, 소, 집업진 이렇게입니다. 내, 눌, 소, 집업진. 지석진 말고 집업진. 태고미고 소광장, 고금, 침계문, 동무성, 내눌소, 집업진. 특히 여기 첫 번째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이 전부 다 중앙 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고요. 공통점이 뭐냐? 영토 확장이에요. 영토 확장.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옥저를 정복을 하죠. 그리고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목지국을 병합을 하고요. 내무랑 같은 경우에는 강개토의 도움이긴 했지만 낙동강유역의 진안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세 명의 왕의 공통점입니다. 태고미고 소강장, 고금 칭계문 동무성, 내눌소 집업진. 아시겠죠? 꼭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태조왕부터 보세요. 옥저 동해 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게 동해 정복을 뒷받침해주는 사료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옥저 정복이라고 대부분 모든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해는 약간 조금 지금 사료 부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두 번째가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은 부자상속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확립을 하고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 그 앞서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그 부족적인 성격이 이제 행정적인 의미가 된 거죠. 행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 무슨 시 있죠. 요런 식으로 해서 행정적 성격의 오부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진대법입니다. 곡식이 떨어졌을 때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수확하면 갚는 제도. 이게 이제 고국천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고미 할 때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낙랑군을 축출을 하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를 했고요. 서안평은 압록강 지역이에요. 압록강 근처 북쪽 지역에 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꾀했다라는 거. 고국원왕입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전사를 한 거죠. 여기 있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이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고근, 칭계문, 동무성 할 때, 자, 저기 있는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흔히 말하는 고국원왕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국원왕이 전사했더라. 그 다음에 특히 뭐 고국원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국에서 전년이 쳐들어와서 국내성이 함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고국원왕이 전사했다고 해서 아들이었던 소수림왕이 바로 만약에 백제에 복수를 하러 갔다면 역사는 아마 역사에서 고구려는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들이었던 소수림왕은 복수를 하러 가기 앞서서 나라부터 강하게 해야 되겠다. 불교 수영, 율령 반포, 태학을 설립을 하죠. 그리고 나라를 강하게 한 뒤에 등장하는 정복군주, 바로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우선 신라에 출몰한 외국 격퇴, 이때가 이제 내무랑이에요. 내무랑 시기가 바로 여기 있는 광개토대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무랑 때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왜가 자꾸 신라를 쳐들어와서.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하세요. 뇌물을 5만 원을 줬더니 5만 명의 군사가 왔더라. 뇌물을 누구한테 5만 원 줘요? 광개토대왕에게. 그래서 내무랑하고 광개토대왕 관계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릉비에도 내무랑을 신라의 내무랑을 도와 외를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동 진출에다가 한강의 이부까지 점령을 하더라. 한강은 광개토대왕은 여러분 못 뺏은 게 아니라 안 뺏은 거예요. 그때 당시 광개토대왕의 그 세력이었으면 충분히 함락을 시킬 수도 있었을 건데 남쪽으로 내려올 때 백제의 그때 당시 아신왕입니다. 17대 아신왕이 영원히 그대의 노객이 되겠다. 영원히 이제 흔히 말하면 하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제발 한강만은 뺏지 마라 다오.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한강은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한강의 북쪽까지만 점령을 하면서 못 뺏은 게 아니라 안 뺏었다라는 거. 하지만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거침없이 내려오죠.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남진 정책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게 평양으로 천도를 한 거죠. 국내성에서부터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남북조와 수교로서 동시 수교로 견제를 했고요. 그리고 남한강을 진출을 해서 한강 이남까지 차지를 했고 거기까지가 고구려 땅이다라는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요. 고근, 침, 계문, 동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고이왕입니다. 고이왕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빠져있는데 한강유역 장악이 바로 목지국을 병합을 하면서 한강 전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됐고요. 율령 반포에다가 관제 정비가 나왔죠. 복세까지
백제의 관제는 16관등이고요. 복색은요. 자, 비, 청입니다. 자비청.